자,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말로 저기서 물건별이란 말은 이 각각 하나씩 따로따로 과세한다 그런 뜻이라겠죠. 근데 그 물건끼리 합산하는 건 두 개밖에 없다. 토지 중에 이름 써 있으니까 그냥 별도 합산, 종합 이 두 개만 합산한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 주택은 일반 건물하고 틀리게 토지 건축물 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했죠? 두 개를 항상 합해서.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를 했죠. 건축물과 토지가 이 두 개를 합해서 계산한다. 요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했죠. 이렇게 나오든 이걸 가불이 공유를 하건 관계없이 얘는 항상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해서 그 세금을 나눠서 내는 겁니다. 일단 비율에 따라. 그죠? 그리고 뭐 조심하랬죠? 주택끼리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이렇게. 요 구분하시면 돼요. A주택, B주택. 이건 없다. 그죠? 근데 A주택도 토지 건물, B주택도 토지 건물 합해서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이게 지문으로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는 나중에 이게 지문으로 또 나오잖아요. 그럼 또 지문을 읽으면 또 이게 생소해요. 그죠? 그건 또 그때 가서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택인데 건물하고 토지가 같이 있다. 그럼 주택은 뭐다? 두 개 합해서 주택분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주택 아닌 애들은 따로따로 과세가 되죠. 근데 A주택과 B주택, 주택끼리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것만 잘 쓰면 됩니다. 개념이. 자, 토지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분리 이렇게 나눠져. 이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용도별로 이렇게 나눕니다.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그래가지고 아까 분리는 아주 높은 세율로 과세하겠다, 아니 아주 낮은 세율로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분리를 합니다. 시험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분리다, 별도다 해서 시험에 다음 중 뭐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기본서문 몇백 개예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나중에 요약지 보시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출제되는 지문 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고 그냥 할 거예요. 근데 걔부터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늘려가면 돼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그나마 다행인 게 10번 중에 8번은 9번은 기존에 나왔던 거 위주로 거의 정답을 냅니다. 기출 됐던 것만.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양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세 개로 나눈다. 토지는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가 된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저기는 이제 주택이란 말이 나오죠? 금방 한 거죠. 자, 보세요. 과표는 좀 이따 할 거고요. 2번 보세요. 동일 시군의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주택별로 과세한다. 그죠? 3번은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지문으로 딱 보자마자 이게 구분이 딱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자, 2번 동일 시군의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주택별로 과세한다. 맞죠?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걸 읽으면 이 말이 이게 이 얘기구나. 이렇게 그죠? 이렇게 주택이 두 개 있다. 그러면 얘네끼리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따로따로 한다. 2번이 그 얘기잖아요. 3번은 뭐 얘기예요? 주택은 토지 건물 합해서 계산한다. 이 얘기잖아. 요거죠. 근데 이게 그림상으로 아까 이해했어도 막상 지문으로 나오면 또 이걸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고 시험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문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굉장히 많았어요. 2번 같은 지문은 뭐 정답으로도 끌피타면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문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구분을 꼭 하셔야 된다. 그죠? 이렇게 이 두 개만 일단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겸용주택은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다가구랑은 뭐 1월달에 해도 되니까 오늘은 요것만 구분 잘 하시면 잘하는 거예요. 그죠? 재산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한 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그것도 중요하고 이제 납세의무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재산세 중에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32회까지 10대에서 나왔거든요. 10몇 번 나왔을 거예요. 시험에요. 그럼 뭐 거기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그죠?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얘는 원칙이 누구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소유자예요. 원칙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누구라고요?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그러면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얘기죠. 자, 지금이 12월 달이잖아요. 그죠? 현재 여러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럼 올해 재산세를 여러분이 냈어요? 내년 2022년도 재산세는 누가 낼까요?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왜? 내년 재산세는 내년 우리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과세 이날 기준. 그러니까 내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내 거지만 내가 내년 6월 1일 전에 뭐 팔거나 소유권 넘겨버리면 여러분은 내년도 재산세를 안 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이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1일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하루 차이로 납세 의무자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민감한 거지.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사실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란 말은 뭐예요? 등기를 했건 안 했건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무슨 뜻이겠어요? 예를 들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실상의 소유자가 있다. 등기부상 명의자와.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죠. 실제 주인도 나고 명의도 내 앞으로 돼 있고, 그죠? 둘이 일치하면 이걸 따질 필요가 없겠죠. 얘는 무슨 뜻이겠어요? 뭔가로 인해서 얘네 둘이 달라졌을 때 그때 누구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사실상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경우냐? 이런 거죠. 자, 얘가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죠? 자, 매매를 했어요. 얘가 갑하고 을이 둘이 매매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계약서를 썼어요. 5월 31일 이렇게 계약서를 썼어요. 자, 그러면요. 을이 지금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잔금을 언제 주기로 했어? 5월 31일에 주기로 계약서를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을이 언제 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왜? 날짜 하루 차이로 납세 의무자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이 재산을 소유하려면 여러분 지금 재산이 없어요. 부동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재산을 보유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 아,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다니까요? 부동산이 없다니까? 없는데 그걸 보유하려면 뭘 해야 돼? 없는 걸 보유할 수 있어요? 뭘 해야 돼? 아, 쉬운 얘기예요. 이거 복잡한 게 아니라. 사야지! 없는 걸 어떻게 부여해요? 사야지 부여할 거 아니야. 없으니까 사가지고 부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먼저 없으니까 뭐예요? 취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를 해? 보유하는 거지. 그죠? 그럼 보유는 먼저 뭐부터 하고 취득을 하고 취득하면 그 취득한 그날부터 내가 그 재산을 뭐 할 수 있어? 보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실제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는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취득을 먼저 해야지. 그러면 그 취득한 날에 그 재산을 얘가 소유한 걸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 을이 그 재산을 언제 소유한 걸로 보느냐는 뭐에 따라 언제 샀느냐를 알면 되죠. 그럼 그날부터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얘가 부동산을 언제 취득했는지는 어디서 배워요? 취득세에서 배우잖아요. 취득세, 취득시기 배웠잖아요. 그게 뭐야? 너 부동산 너는 이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랬죠. 그럼 개인 간 거래는 언제가 취득일이냐면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입니다. 그러면 얘가 5월 31일로 계약서를 썼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을이 5월 31일에 뭐 한 거라는 거야? 취득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얘가 이날 취득했으니까 이날부터 얘가 이 재산을 뭐 한 걸로 보는 거야? 소유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을은 5월 31일에 뭐가 된 걸로 보겠다는 거야?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걸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여러분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 판단 여부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취득세, 취득시기.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계약서 쓸 때 잔금 날짜를 언제로 가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왜? 5월 31일로 갔어요? 그러면 얘는 이날 취득한 거로 보니까 이날 이 재산의 소유자가 됐네요? 그럼 납세 의무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을이란 얘기죠. 왜?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얘는 이미 5월 31일에 뭐가 됐어? 실제 소유자가 됐으니까 누가 납세 의무자다?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얘가 법적으로 등기를 안 했어도 실제 소유자인데 6월 1일에 등기는 이 앞으로 있던 거잖아요. 등기도 같이 넘어가면 공부상과 실제 소유가 일치하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5월 30일에 계약서에 잔금 날짜면 6월 1일에 뭐가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등기가 안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직도 명의가 누가 앞으로 했어? 이 앞으로. 얘를 뭐라 그래요? 공부상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얘기네요.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를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가 납세 의무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은평구에서 재산세 과세를 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누구한테 고지서가 나올까요? 갑한테 나옵니다. 지금 분명히 법적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얘가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얘한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얘가 둘이 매매를 했잖아요. 지금 매매 소유권 변동 생겼어요. 근데 이건 문제가 뭐예요? 둘이 거래한 거잖아. 등기를 안 넘어갔어. 그러면 은평구에서는 이 갑과 을이 거래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둘이 계약서 썼는데 말이잖아요. 계약서 썼는데 돌다방에서 만나가지고 계약서 쓰면서 쌍화차 마셨는데 거기에 계란 노린자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 지네 둘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얘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은평구에서는 재산세 과세를 하고 뜩 봤더니 6월 1일 현재 누구 거로 돼 있어? 아직도 갑 거로 돼 있지? 그러니까 재산세가 누구한테 나와요? 갑한테 나와요. 자, 그러면 누가 지금 억울한 거예요? 갑이 억울하지. 왜? 법대로면 누가 내야 돼? 을이 내야 되잖아. 근데 세금이 얘한테 나왔잖아. 자, 그럼 여기서 이 갑이, 자,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은평구에서 왜 갑한테 세금을 부과했다고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걸 사실을 알면 법대로 누구한테 고지서가 나간다는 얘기야? 을한테 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은평구에서 이 사실을 알게 하면 되지. 매매됐다는 거 사실을 알게 하면 되죠. 이걸 쓰면 전문용어로 가서 누군가 가서 일르면 되죠. 가서 일러. 누가 가서 일러? 둘 중에, 갑을 중에. 아쉬운 놈이 잃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여기서 아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을은 어차피 지가 납세 의무자인데 저걸 모르면 자기는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가서? 얘가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얘가 가서 신고를 해요. 자, 그럼 신고를 언제 하느냐?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겠죠. 은평구에서 막 고지서 만들어서 막 붙이러 가는데 와가지고 갑이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 내가 깜빡 잊고 신고 안 했대 이러면 안 되죠.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 재산세는 날짜가요. 대부분이 10일하고 5일이에요. 10일하고 5일이 거의 대부분이 날짜가.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과세권자가 있고 시공구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납세 의무자 여러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평구청에 가서 뭘 신청하고 신고하는 것도 있고 거꾸로 은평구청에서 우리한테 뭘 보내고 통지하는 것도 있겠죠. 양쪽으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서 얘네한테 뭘 신청하고 신고하는 건 10일이에요. 반대로 걔네들이 우리한테 뭘 보내고 통지하는 건 5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할 때는 10일 안에 해야 되고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뭘 보내고 통지하는 건 며칠 안에? 5일 안에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신고해야죠. 신고? 며칠 안에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10일이죠. 그래서 얘가 10일 안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날짜 한번 볼게요. 우리 물납 아직 안 배웠는데, 물납은요? 물납은 1,000만 원 초과되면 물납을 신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물납을 신청? 그러면 납부 기한 몇 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될까요? 10일 전. 우리가 다 10일로 그냥 하면 돼요. 우리가 신청하니까 10일 전에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걔네들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지해줘요. 통지 며칠 안에 해줘요? 5일 안에 해줘요. 근데 불허가 통지가 났어요. 야, 이건 안 돼. 그럼 다른 걸로 한번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며칠 안에? 10일 안에. 우리가 다 10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가면 돼요. 고지서 나오죠. 고지서.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7월 16일부터 7월 30일이 납부기한이에요. 그 납부기간이. 그죠? 그러면 고지서는요. 받았더니 고지서 열어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뜩 떠들어봤더니 내일까지 안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고지서 오늘 받았는데 떠들어봤더니 내일까지 내야 돼. 그러니까 7월 30일로 고지서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납부 기한이야. 말이 안 되잖아. 미리 받아야죠. 자, 고지서는 요거를요, 납기, 이건 이제 나중에 하는데 이게 납부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게 기간이고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납기 시작한 날, 개시일 그러고요. 요걸 뭐라 그래요? 납부 기한 그래요. 기한, 그 기간의 끝. 그죠? 7월 30일이 납부 기한이고요. 요건 납기 시작하는 개시일 그래요. 자, 그러면 고지서는
미리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납기 개시 몇 일 전에 고지서를 발부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5일이에요. 왜? 고지서는 걔네가 보내잖아. 그러니까 모든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에 보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왔잖아요. 고지서가 해도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납기 개시 12월 1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5일 전에 보내야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우리 집까지 오는데 2박 3일 걸리고 내일 모레부터 내야지 이게 맞다는 거지. 너무 빨리 보내면 안 되죠. 막 10일 전에 보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직도 한참 남았잖아. 그러면 그 귀한 고지서 잃어버릴까봐 잘 두죠. 근데 잘 뒀는데 어떻게 뒀어? 너무 잘 둬가지고 본인도 어디다 넣어놓은 몰라. 지금 완벽하죠. 아무도 몰라. 본인도 몰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빠르면 안 되고 늦어도 안 돼. 그래서 납기 개시 5일 전. 날짜는 결국 우리가 하는 건 10일 안에, 걔네가 하는 건 5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10일 이내 신고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10일 안에 신고하면 얘가 내는 거고, 만약에 10일 안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누가 내야 돼요? 그때는 공보상 소유자인 얘가 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저 시험에 나왔어요. 뭐라고? 이렇게 나왔어. 변동사익이 생기면 1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지. 맞았어. 나 이거는 기억하고 딱 채점에 땡 틀렸어. 이상하죠? 그래서 책을 찾아봤더니 며칠이나 돼 있어? 10일. 희한하네. 10일인데. 근데 틀렸대.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언니가 뭐래? 희한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찾아봤는데 이게 10일이 맞다는 거. 둘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도 10일이야.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둘이 손 붙잡고 저한테 오셔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이게 분명히 보면 책이 10일인데 얘가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을까요? 언제로부터 10일일까요? 날짜가 10일이잖아. 그럼 언제부터 10일이야? 재산세는요, 무조건 나오면 이날이에요. 무조건 6월 1일, 과세 기준일로부터. 얘는 무조건 6월 1일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 올해 시험에 뭐 나왔어요? 물납할 때 물납 허가는 부동산 가격 평가는 허가일 현재 시가에 한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 재산세 나왔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언제?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그래야 정답이에요. 올해 시험에 허가일 현재 시가에 한다. 틀렸죠? 걔가 정답이었어요. 틀린 걸 골라라. 재산세는 무조건 6월 1일이에요. 그럼 얘는 언제야?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안에? 10일 안에. 그 여기를 뭐라고 쳐요? 납기 개시일, 사유 발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안 보여. 얘는 누가 보여? 너만 보여. 너가 누구야? 10일. 여러분 이거 내잖아요. 진짜 10일만 보이지. 앞에 건 10번 읽어도 쟤는 안 보입니다. 이미 10일에 꽂혔기 때문에 뒤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공부할 때, 평상시 할 때 얘는 신경 안 쓰고 얘만은. 근데 보통은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는 공부할 때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원래 차별 안 하거든요. 그죠? 난 누구나 똑같이 대해요. 우리 자식 애들도 절대로 적용 없어요.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해요. 거짓말이에요. 자식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아픈 손가락이 더 있고요. 더 정이 가는 애가 있어, 자식도. 그죠? 여러분, 우리 클 때도 그랬고, 우리 자식들도 그래요. 얘는 정이 더 가고, 얘는 안 가는 애가 있어. 물론 다 자식이니까 좋지. 근데 아니라니까, 그게. 저희 어머님으로 볼 때는 저희가 6남매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저기 한 게 저거든요. 6명 중에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일 신경 쓰는 건 저예요. 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렇게 컸겠으니까. 지금도 여전하세요. 여전도 뭐 하면 무조건 일단 제 영순이가 저예요. 뭘 하잖아요. 그러면 뭘 하면 일단 나를 먼저 주는 거예요. 이번에 김장을 좀 많이 못했거든요. 어머니 편찮아 많이 몸이 안 좋아서 200포씩 했거든요. 저희가 200포기. 그러다가 이번에는 50몇 포기만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이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다 통보해요. 자식들한테. 그럼 뭐라고 하냐면 우리끼리 모여서 50포기만 해서 저하고 어머니만 우리 둘이만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자식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차별한 거야. 애들. 공부할 때 파 때 얘 한 번 읽고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서 11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누가 먼저 보여? 신경 많이 쓴 애가 먼저 보여요. 그럼 얘가 뜩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아는 문제를 틀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공부할 때 분명히 이것도 하고 같이 했는데 왜 이게 그럴까? 그거는요, 문제를 풀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풀이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당장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틀렸는지, 왜 여기를 그걸 파악하는 거야. 근데 그걸 문제를 풀어보지만 알 수가 없어요. 기본서만 읽으면 절대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문제 풀고 나면 여기가 문제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풀고 나서. 이게 여기가 틀렸다는 거, 이걸 보완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풀고 넘어가요. 10일 가서 알았어. 휙 넘어가.
똑같아, 매전. 그러니까 다음에 또 나오면 또 틀리고 또 나오면. 맨날 똑같다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거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왜 맞고 틀린지. 그건 진리잖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었던 얘기잖아요. 틀린 문제 다시 봐라, 다시 봐라. 똑같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기면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10일 안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뭐라고 해야 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읽을 때도 과세 기준일로부터 읽었더니 낚이기,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의뢰 여러분은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려, 그냥. 그리고 뭐만? 대답할 때 10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못 푸는 거야. 별거 없어요.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 맞추고 이 사람 틀리는 거지. 그게 당락을 결정하는 거죠. 그죠? 항상 얘는 6월 1일 현재 이날부터 10일 안에 신고를 하시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요걸 이제 이해하면, 이 문제를 이해하면 이걸 이해한 거예요. 자, 얘네 둘이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근데 6월 1일로 쓸 수 있죠. 계약서 잔금 날짜를 6월 1일로 쓸 수 있죠. 하필이면 그죠. 자, 그러면 이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될까요? 6월 1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6월 1일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 그럼 둘 중에 누가 납세 의무자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냥 대충 각각 그러면 안 되고, 한 여러분들 깎아봐죠. 그냥 깎아보니까 지금 깎아봐다 얘기하는 거, 답을 얘기한 게 아니죠? 참, 답답하다, 깎아봐다. 지금 그 얘기한 거죠? 답 얘기한 게 아니라. 그죠? 깎아봐죠. 그죠? 자, 그냥 보세요. 6월 1일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래요. 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날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니까, 을은 이날 뭐 한 걸로 봐? 취득한 걸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날 취득했으니까 얘는 이날부터 이 재산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 똑같은 얘기잖아요. 5월 31일로 쓰니까 이날 얘가 취득한 걸로 보니까 을이 5월 31일에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6월 1일로 쓰면 을이 6월 1일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5월 31일에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보는 거고, 여기는 6월 1일로 쓰면 6월 1일에 얘가 실제 소유가 된 걸로 보고, 6월 2일로 쓰면 을이 6월 2일에 실제 소유, 이 얘기잖아. 그럼 일단 얘는 이날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니까 을은 6월 1일에 이 재산에 뭐가 된 걸로 본다고요?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돼 있잖아.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란 얘기야? 을이란 얘기죠. 그럼 6월 1일까지는 누가 납세 의무자예요? 을이에요.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내년도에 뭐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계약서 쓸 때 잔금 날짜를 언제로 가야 돼요? 6월 2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왜? 사는 사람이 6월 1일로 가버리면 6월 1일까지는 매수인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매도는 집을 팔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팔려고 그래. 그럼 내년도 재산세 안 내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돼? 계약서의 잔금 날짜를 늦어도 6월 1일까지로 써야 되는 거지. 만약에 6월 2일로 써버리면 여러분이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1일 기준으로 1일까지는 누구? 매수인. 6월 1일 지나면 매도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걸리면 이제 애매한 거죠. 잔금날 계약 쓸 때 5월 31일이냐, 6월 1일이냐, 6월 2일이냐. 그러니까 1일, 2일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이걸 민감하게 이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걸 뭔가 아는 거예요. 그죠? 1일로 씁시다. 아니, 2일로 씁시다. 이런 사람들은 이 재산세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사실 1일, 2일 뭐 별 차이는 없잖아요. 크게 문제는 없죠. 근데 재산세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왜? 이 세금을 내가 내느냐? 네가 내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 소유자인데, 이건 뭐다? 뭔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겨서 근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원칙은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사실상의 소재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과세권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누구한테 나온다? 공부상 소유자한테 나온다. 그래서 얘가 이 사실을 뭘 해줘야 된다고요? 신고를 해줘야 돼요. 신고를 며칠 안에 한다고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우리가 하는 건 10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데, 여기서 이 을이 실제 소유자가 언제 됐는지 판단은 뭘 가지고 간다? 취득을 해야지 그때부터 소유하는 거니까 취득세, 취득 시기를 따라간다. 그래서 얘가 계약서를 5월 31일로 잔금자를 쓰면 을이 5월 31일에 취득한 거니까 이날부터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일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 마찬가지로 누가 6월 1일까지 을이 누구요? 매수인, 얘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6월 2일부터는 매도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개념상으로.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나중에 또 하니까 그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 재산은 아까 말했죠. 공동소유면 무조건 뭐예요? 세금 계산하고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각자 지분대로 되는 거, 지분대로. 자, 근데 여러분 공동명의를 보통 누구랑 합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뭐 공동명의 할 때 지분에 따라 되는데, 자, 그럼 이럴 수 있죠. 공동명의는 보통 부부지간에 공동명의 많이 하잖아요. 부부지간에, 그죠? 뭐 다른 사람 할 수도 있지만 부부간에 공동명의 많이 합니다. 그 공동명의 할 때 지분 표시 합니까? 안 합니까? 부부지간에. 합니까? 제가 만약에 와이프한테 우리 공동명의 하는데, 뭐 공동명의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남녀 평등 시대지만 그래 내가 가장이고 세대주니까 내가 51%, 당신이 49% 이렇게 만약 했다. 얘기를 제안했다. 그럼 저희 와이프 같으면 알았어 하고 그다음 뭐래요? 와이프 단독 명의로 갈 확률이 99.9%입니다. 너무 빠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괜히 얘기해봤자 안 되는 거죠. 그 51% 하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어차피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짓을 안 하죠, 제가. 그죠? 그럼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분이 만약에 타인에게 됐든 누가 됐든 여러분 지분이 90%고 상대방 지분 10%라고 쳐봐요. 이러면 여러분 등기할 때 지분 표시 하겠어, 안 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지분이 90%야. 상대방 지분 10%인데 그러면 여러분 공동명의 등기할 때 지분 표시 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그죠? 자, 근데 지분 표시를 안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별 문제 없다는 얘기죠. 지분이 크게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럼 과세권자도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지분이 겁나 많으면 당연히 표시를 하겠지. 근데 안 했다는 얘기는 뭐야? 둘이 지분이 같으니까 신경 안 쓴다는 얘기지. 그럼 똑같은 걸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명의는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 지분에 따라 내는데 만약에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뭘로 본다? 네, 그렇죠. 똑같은 걸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주택인데 건축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르대.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해서 그걸 나눠서 냅니다. 이건 지금 아직 안 했어요. 이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눠냅니다. 나중에 안분해서 내요. 비율에 따라 나눠낸다. 그 세금이 50만 원 나왔어.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의 공시가격 비율로 나눠서 세금을 냅니다. 이걸 안분한다 그래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아까 지금 이 얘기죠. 이렇게 주택인데 토지 건물 소재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자, 그래도 세금은 계산 어떻게 한다 했죠? 두 개 합한 과표에 세율을 정해서 뭐 한다? 세액을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게 50만 원 나왔다 쳐봐요. 그럼 이거를 이제 세금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 맞죠? 근데 주인이 다르니까 이 50만 원을 갑하고 을이 나눠서 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는 거죠. 무대뽀로 니네 편한 대로 가위바위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겠죠. 이걸 나누는 방법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안분한다 그래요. 안분. 이 안분을 나중에 배우거든요. 안분이 뭐예요? 뭔가 구분이 안 돼 있을 때 어떤 일정한 조건의 비율에 따라 나누는 걸 뭐라 그래요? 안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50만 원을 나중에 이 토지와 건축물의 공시가격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뭐 얘가 만약에 2만 원이고 토지가 3만 원이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값은 얼마를 내는 거야? 전체 50만 원이잖아요. 이 세금 어떻게 해요? 이 공시가격 비율로 나눠요. 그러면 비율이 안분이 뭐예요? 전체 중에 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이거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얼마예요? 5만 원이잖아. 그럼 전체 5 중에 값이 얼마야? 2만 원이죠. 그 5분의 2예요. 이게 안분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럼 을은 5분의 3을 내겠죠. 그럼 얼마예요? 5분의 2니까. 20만 원이죠. 50만 원에 5분의 2 한참 계산하죠. 분수 5분의 2가 뭐예요? 이걸 5조각 내가지고 그 중에 2조각, 2조각,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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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20만 원이지. 그럼 얘가 얼마 얘가? 얘가
30 이렇게 나눠낸다는 뜻입니다. 그 우리가 안분이라 그래요. 근데 이건 나중에 안분에 관한 얘기를 따로 배워요. 한꺼번에 정리해서. 이게 안분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게 간단해요. 그죠? 자, 이런 얘기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이 나와요. 신탁이란 말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갑이 을에게 신탁을 했어. A하고 B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얘한테 이렇게 신탁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건 신탁이 뭐예요? 맡긴다는 얘기죠. 갑 건데 을한테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 을을 갑을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라 해요. 얘를 뭐라 그래요? 수탁자라 그래요. 앞으로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그러니까 이건 왜냐면 얘가 취득세 연관돼 있죠. 그다음에 재산세 연관돼 있죠. 종부세 연관돼 있지. 양도세 연관돼 있어요. 등록세법은 다 관련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지문이 다 나와요. 재산세도 나오고 취득세도 이게 뭐 비과세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럼 이 개념이 얘가 위탁자, 얘가 뭐요? 수탁자 맡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재산이 얘 건데 여기는 이 앞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그럼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둘 중에 누구냐? 그 얘기죠.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갑. 근데 명의는 누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을 앞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 얘각입니다. 원래 이게 개정된 거예요. 올해 여러분. 작년까지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였어요. 근데 올해 2021년도에 개정이 된 거예요. 위탁자로 개정이 다시. 이게 원래 위탁자였어요. 했다가 25회 때인가 6회 때 수탁자로 바뀌었다가 올해 또 개정 다시 온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정책적으로 애들 볼 때 그 부동산 시장에 따라 이게 바뀌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바꿔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가 원래 위탁자였다가 수탁자로 갔다가 다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개정사항인데 시험에 출제 안 됐죠.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탁자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이라고요? 맡긴 사람,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는 뭐예요? 매매 등의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어요. 아까 했죠? 신고하면 누가 낸다겠죠? 실제 소유자. 신고 안 하면 누가 내야 돼? 공부상 소유자가 내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될까요? 얘는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상속이 됐어요. 그죠? 상속이 됐는데 등기가 아직 안 된 거야. 자, 상속받으면 각자 등기하겠죠? 등기하면 등기한 사람 얘가 세금을 내면 되죠? 근데 지금 뭐 막 상치료가 얼마 안 됐는데 재산세 낼 때가 된 거죠. 그렇다고 갑자기 막 상치료 말고 가서 등기할 수는 없잖아요. 얘가 등기를 못 했어요. 그때 뭐라 그래? 아, 너 등기 못 했으면 등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라도 신고를 해줘. 그런 거죠. 그럼 가서 등기는 아직 안 됐지만 이건 얘 거고 이건 얘 거라고 실제 소유자 신고를 하면 그 실제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둘 다 안 되는 거지. 왜? 상치료가 있는데 이제 사무제 끝났는데 가서 이거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동네 사람이 뭐라 그래? 쌍욕 하겠죠. 쌍욕. 저것도 부모 돌아가시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못하지. 둘 다 못했어.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재산세를 안 내? 그러면 은평구청에서 뭐라 그래요? 야, 니네 빨리 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지금 우리 상치료 중이니까 얘 끝나면 깔끔하게 낼게. 그럼 뭐라 그래요? 은평구청에서. 아, 그러시라고. 아유, 그러면 상 치르고 꼭 잘 치르시고요. 그죠? 꼭 세금 내주세요. 이래요?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슬픔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슬픔 이해하지만 뭐 세금은 내 그런 거죠. 그럼 뭐라 그래 내가? 야, 지금 이거 둘 다 할 시간이 없다니까 못 내. 그러니까 뭐라고? 나도 내래. 그럼 네가 안 내. 네가 왜 내? 그랬더니 네가 누구요? 얘래요. 주된 상속자랍니다. 자, 여기서 주된 상속자는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뭐라 그래? 주된 상속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형제가 상속을 받았는데 만약에 4대 3대 3으로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40% 받고 다른 애들이 똑같이 받았어요. 나눠 받는 제가 제일 많이 받았어. 그러면 각자 뭐 하면 돼요? 이건 동생 거고 이건 누나 거고 이렇게 신고하면 상관없는데 둘 다 안 돼 있어? 그럼 제가 그 재산세 전액에 다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누구? 주된 상속자. 얘가 누구라고요?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세상 중인데 지분이 똑같아. 그죠? 지분이 같을 수도 있죠. 그죠?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럼 똑같이 받았어. 형 똑같이 받았어. 그러면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없죠. 그때는 누구? 연장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냅니다. 근데 세상 중이야.
대한민국 만세. 그죠? 그래도 대한이가 내야 돼요. 왜? 걔가 세상 중 제일 연장자잖아. 한 1분 정도 빠르잖아. 걔가 최연장자죠. 그러면 지분이 같으면 연장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는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게 아니라 등기했으면 얘가 되는 거예요. 등기는 안 했는데 뭘 했어? 10일 안에 신고를 했어. 그럼 실제 소유자가 세금을 내는 거야. 근데 둘 다 안 했을 때만 누구로 간다? 주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그때 누구다? 주된 상속자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거 1년에 수업 시간에 수십 번 할 거래요. 문제도 엄청나게 풀고. 지금 이해 안 가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겠죠? 듣고 잃어버리면 된다겠죠? 자, 얘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이게 국가등 소유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은평구청 건물이야. 근데 여러분이 이 건물을 은평구청 건물을 사겠다고 계약을 한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이 갑이라고 치면 산 건 아니에요? 사겠다고 뭐 했다고요? 매수하겠다고 뭐만 했다고요? 계약만 했어.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래? 매수 계약자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뭐야? 이 건물을 산 건 아니고 사겠다고 계약만 한 거예요. 근데 세금을 여러분들로 재산세를 내라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내 것도 아니잖아요. 등기도 안 했고 뭐야? 아직 사겠다고 계약만 했는데 여러분들로 세금을 내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계약을 했는데 얘가 연부 계약이라는 걸 한 거예요. 연부 계약이 뭐예요? 돈을 1년에 한 번씩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죠. 이 건물을 100억에 사시는데 100억짜리인데 여러분이 5년간 1년에 얼마씩 20억씩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5년 동안 여러분이 이 건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왜? 등기 안 넘어왔으니까. 그죠? 근데 5년 동안 연부하고 여러분 이 건물을 사용해. 은평구청에다가 월세 내고 안 내고 공짜로. 이거죠. 그럼 지금 무슨 얘기예요? 건물은 은평구청 건데 여러분 건 아니고 계약만 했는데 여러분이 5년 연부 계약하고 그 5년 동안에 여러분이 학원도 하고 다 하면서 월세 한 푼도 안 내고 공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지. 그럼 뭐예요? 소유권은 은평구청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 것처럼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양심 있으면 세금은 누가 내라? 네가 내라. 네가 누구요? 여러분이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조건 3개가 동시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거만 돼? 국가, 지자체 조합만 되는 거야. 그리고 무슨 계약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연부 계약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짜로 써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따박따 월세 내고 있어. 그럼 내가 재산세를 왜 냅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 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내 국가 걸 내가 공짜로 썼더니 날더러 세금을 내래. 그럼 이런 것도 있겠죠. 내 거를 국가 등이 공짜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세금을 누가 내겠어요? 국가가 내는 거지. 국가는 비과세입니다. 나중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또 여기서는 조건 나오면 국가, 연부, 부상. 이렇게 나와요. 법인과 연부, 무상. 그럼 매수계약자 땡 틀립니다. 무조건 국가, 지자체, 조합, 연부, 무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때만 두고 매수계약자가 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채비지불이주는 나중에 여러분 공법 배우시면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에 보면 채비지라는 게 나와요. 채비지 뜻이 뭐냐면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 주인인데 공사비를 뭘로 줬어? 땅으로 줬어. 그럼 사업 시행자. 그럼 채비지는 누구 거예요? 사업 시행자 거죠? 세금 누가 내야 돼? 사업 시행자가 내죠. 그죠? 재산세는 사업 시행자가 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얘는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사용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 주인이 행방불명됐거나 연락이 안 돼. 건물주가.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행방불명 아니면 재판 중이에요. 재판 소송권 분쟁이 생겨서 소유권 분쟁이 재판 중이야. 근데 6월 1일 됐는데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어. 그러면 얘가 진짜 누구 건지 판단이 안 쓴 거죠.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도 소유권 주장할 수가 없지. 근데 세금은 그래도 내야 됩니다. 누구?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이게 살벌한 거예요, 여러분. 악착같이 걷어가는 거예요. 그죠? 뭐 돌아가셔서 슬픔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걷어가는 판에 뭐 재판 중이니까 재판 확정 판결을 기다려줄게. 그런 게 어린도 없어요. 막 악착같이 걷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원래 세금 건설하는 사람이 독한 거지. 그 옛날 성경에 마태가 있어. 마태. 세리마태라고. 세리마태. 걔가 뭐요? 세금 걷는 애야. 그래가지고 걔들 지나가면 사람들이 피했어. 저기보다 더 더럽다고. 왜? 얼마나 독하게 세금을 걷어내면 이렇게 했다니. 그 정도라니까.
또 그렇게 걷어야 됩니다. 세금은 지금은. 안 그러면 막 다 떼먹으니까. 그죠? 그죠? 나는 세금 좀 와서 막 와가지고 너 세금 왜 안 내니? 이거 너 압류할 거야. 이런 얘기 들어봤으면 좋겠네. 그죠? 뭐 체납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죠? 왜 뭐 체납할 게 뭐 그 정도로 세금 내지 않으니까 체납을 못 해. 그리고 사람이 좀 이게 체면 있잖아요. 체납하더라도 막 재산세 같은 거 막 최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돼야지. 그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런 거 가지고 막 압류 건다라고 막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게 좀 그죠? 근데 크게 놀아야지. 한번 걸리면 막 그죠? 몇십억, 몇백억 이 정도 돼야지. 쪼잔하게 그죠? 근데 스트레스는 더 받아요. 그죠? 오히려 몇십억 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아. 그래. 마음대로 이런데 막 몇십만 원 걸린 사람들은 막 그거 가지고 막 저 문자 보내고 압류 건다고 그러면 막 짜증 겁내나죠. 그죠? 그게 더 짜증나는 거 스트레스 받고 그죠? 아유, 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만병이 근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화병이 진짜 이때잖아요. 여러분 화병.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막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 TV 보는데 어떤 의사가 한의사인데 집안이 내력이 한의사 유명한 집안이에요. 근데 자기는 한의사가 싫어가지고 외과 의사를 한 거야. 근데 그분이 와서 사례를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대수술을 했는데 다 잘 됐는데 이 대변이 내려가야 되는 대장 다 수술했는데 이게 안 내려가고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원인을 봐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다 찾아봐도 다 잘 됐는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에 전화를 했대. 이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했더니 그 부분이 딱 그러대요. 듣자마자 넌 아직도 멀었다. 그러면서 가서 환자하고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 환자랑 대화를 하라고 그래. 그냥 그 말하고 끊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서 환자랑 가서 얘기를 했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호르몬 이제 아들을 혼자 키운 거야. 평생 돈 벌어서 키운 거야. 애를 잘 키웠는데 이님이 엄마가 입원한 대수술하는데 그 수술한 날만 오고 그 다음 병원을 한 번도 안 온 거야. 그 이분이 좌절감을 느낀 엄마가 야 내가 자식 잘못 키웠구나. 이제 낙이 없구나. 저건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좌절감이 화병이 생긴 거야. 그걸 이제 사진 그래가지고 자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자식이 진짜 바빠서 못 온 거야. 왔어. 얘기 들으니까 자식이 펑펑 울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엄마랑 화해를 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놨었댔잖아. 왜? 화병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딱 막힌 거죠. 근데 그게 딱 해소가 되니까 바로 그냥 되더라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라니까. 옛날에 화병이 맞아. 화병이 있다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냥 이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화병 걸리면 안 돼. 이거 공부 이거 아니 이거 안 하면 때려치는 게 아니라 그죠?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짜증나 그러지 마시고 그죠? 괜찮아 그래야 되죠.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좀 편하게 그죠? 이런 것도 나중에 달게 돼요. 이게 다예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그 시험에 엄청나게 나왔어요. 낼 게 없어 낼 게. 말장난만 해. 이제 나중에 말장난만. 그죠?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납세의무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가 보유세잖아요, 여러분. 보유세. 여러분, 보유세 뜻은 뭐예요? 거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나 양도세처럼 가서 얼마에 샀다 팔았다 신고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고지서를 걔네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뭘 보내죠? 고지서를 보내요. 그러니까 얘는 보통징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는 거예요? 과세권자가 해요. 왜? 우리는 가서 신고할 수가 없어요.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근데 은평구는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가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세금을 직접 계산하죠. 근데 문제는 뭐라겠어요? 얘들도 금액을 몰라. 왜?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세금을 계산할 때 그 부동산의 금액, 공시가격이라고 하죠. 기준 금액을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건물은 최소 요 정도는 될 거라고 정해서 공시하고 그걸 가지고 걔네가 세금 계산할 때 그걸 가지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보유세는 전부 다 뭘 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요? 공시가격을 가지고 계산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떤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걔는 공시가격 기준이니까 공시가격 올라가면 당연히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번에 종부세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공시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시가도 올라갔지만 시세도 올라갔지만 뭣도 올라갔어? 공시가격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 굉장히 큰 거지. 그죠? 그래서 재산세도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우리 기억나시나요? 공시가격은 두 개가 있다. 용어가 하나는 뭐? 기준시가와 뭐가 있다 했죠? 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얘기인데 얘는 국세, 얘는 지방세 그랬죠?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뭘로 계산해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시가 표준액 계산하는데 잘 보세요. 그런데 토지, 건축물, 주택 있죠. 자, 얘네들은요. 뒤에다가 반드시 뭘 곱해요?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결정됐어. 그럼 그걸 다 100% 내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만큼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공정시장가액비율.
옛날에는 얘가요, 과세 표준 적용 비율, 그래서 무조건 50%만 법으로 됐어요, 세금을. 공시가격이 10만 원이면 5만 원만 세금을 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왜 바뀌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그 대통령 되면서 공약이 뭐였냐면, 보유세를 높이겠다, 이게 공약이었어요. 1호 공약. 그래가지고 보유세를 높이는데 뭘 높여요? 재산세, 종부세를 많이 나오게 했다는, 그때 당시. 근데 그때 뭘 고쳤냐면, 얘 비율이 이렇게 50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죠? 이 비율을 1년에 5%씩 올라가게 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매년 5%씩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10만 원인데 올해는 5만 원 됐고, 내년에는 같은 10만 원이 5만 5천 원, 6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했어요. 실제로 적용을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중간에 잘못되셨잖아요.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누가 됐지? 이명박인가? 그 다음에, 그죠? 되고 나서 이걸 바꿨어요. 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취지는 좋은데, 이거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막 바닥을 친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재산세는 뭐 점점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왜? 비율이 올라가니까. 야, 이건 아니다 해서 뭘로 바뀌었냐면, 이거를 일률적으로 몇 프로 올라가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 시장 상황이 좋으면 비율을 높여서 많이 내게,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낮춰서 세금을 덜 내게. 이게 유동성 있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용어를 바꿨어요. 뭐라고? 공정시장가액. 뭔 뜻이에요? 그 시장의 상을 봐가면서 그때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비율을 정하자라고 정한 게 공정시장가액비례예요. 그럼 얘는 범위가 있겠죠. 일정 범위를 정해주고 그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범위 어떻게 정한 거냐면, 토지건축물은요, 얘네 둘은요, 최저 50에서 최대 90%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택은 혜택을 줘요. 그래서 얘는 40에서 80. 요 범위 안에서 정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70 해놨다가 부동산 경기 굉장히 좋아. 그럼 얘는 75% 바꿀 수 있고,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60 이렇게 낮출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이 비율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 범위 안에서 몇 퍼센트 하겠다고 정할 거 아니야. 이걸 잘 정해야죠. 왜? 이 문제가 뭐예요? 잘못 정하면 너무 높이면 조세정이 생기고 너무 낮추면 세수가 줄죠.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높여도 문제고 낮춰도 문제야. 그럼 제일 좋은 건 뭐야?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제일 공평한 게 뭐예요? 반땅하면 되죠. 딱 반땅이 딱 좋지. 그죠? 높일 것도 하고 낮출 거 서로 불만하게 반땅 딱 하면 돼. 그게 반땅한 거지. 이 얼마예요? 그죠? 이렇게 된 거지. 얘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정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반절해가지고 토지 건축은 70% 적용하고 주택은 60%를 정한 거죠. 이게 여지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왜? 이런 이게 말이 그렇지, 취지는 상황에 따라 높인다 낮춘다? 못합니다, 이제. 이미 정해버린 거기 때문에 저거 75% 올리면 난리 납니다, 국민들이. 그죠? 60%, 55 낮추면 세수가 줄지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안 바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때 처음에 만든 건데 아직까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 이제 보유세 높인다고 하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얘도 종부세도 이게 있거든요. 근데 걔는 원래 80이었는데 법을 바꿔서 5%씩 올라가도록 개정을 해버려가지고 올해가 95% 냈어요. 작년에 90%, 내년은 100%예요. 그 내년에 그냥 공시가격 전체 다 100% 다 내는 거지. 비율 정하지 않고. 이게 걔는 원래 법을 개정해서 종부세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오겠죠. 왜? 우리 10억이면 9억 5천만 과표로 잡히는 내년에 10억 다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법이 지금 계속 개정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부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시가편의를 적용 안 하고 전부 다 실거래가로 다 적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유예 기간이 있어가지고 뭐 실제로는 뭐 내년 2023년부터 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 얘기 들으셔도 뉴스에 가끔 뭐 취득세들이 뭐 한다? 실거래가로 가겠다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법이 다 개정됩니다. 그런 식으로. 좋은 쪽은 하나 없어요. 다 세금 많이 내는 쪽으로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잘 보세요. 시험이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원칙은 뭐예요? 시가 표준액이에요. 근데 누가 나오면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이죠. 얘네들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공정시장은 누구만 나온다고요? 토건주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안 나오면 공정이란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밑에 보세요. 여기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에게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OX.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문제를. 올해도 시험에 이거 그러면 올해 시험에 이 과세표준은 나왔어요. 지문 한 줄. 실제로.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X예요. 왜 X예요? 그쵸. 얘는 얘만 해당된다니까. 얘네가 나왔을 때만 공정이 나와야 돼. 이게 만약에 맞는 지분이면 선박항공기도 공정시장을 곱한다는 뜻이 되죠. 왜? 선박항공기도 재산세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 시험 문제 별거 없어요, 여러분. 자, 이런 거죠. 정리 한번 보세요. 얘는 원칙이 뭐라고요? 시가, 자, 시가 표준액인데 여기 뭐가 있다? 공정시장가일 비근다. 이 누구만 해당당해요?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만. 그러면 얘네가 나오면 공정이란 말 나오고 얘가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 언급이 됐네요. 그럼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나왔죠? 그냥 틀린 거예요. 이 구분을 잘, 이게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진짜 내용 별거 없어요, 얘가. 근데 굉장히 많이 틀려요, 생각보다. 시험 문제 나오면. 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원칙은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 그럼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럼 다른 말 없으면 뭐라고 해야 돼? 시가 표준,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라고 나오면 시가 표준이 그러면 안 되고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되게 많이 틀리는 게 개인이고 법인이건 다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근데 법인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법인은 장부, 법인 장부가액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지금 여러분 잘 모르는데 국수공판장 할 때 취득세 할 때 법인 장부로 입증되면 그 장부가액을 과표란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이 만약에 재산세를 과세한다. 그러면 법인은 그 장부가액으로 간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이걸 근데 진짜 많이 틀려요. 왜? 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토지를 갖고 있고 법인도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죠? 재산세는 누가 계산해? 과세권자가 은평구에서 해요. 그럼 은평구에서 계산할 때 개인한테는 자기들 공시 가격으로 계산하고 법인한테는 니네 장부 갖고 와봐. 그 장부가액으로 내가 재산세 부과할게 이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둘 다 보유세니까 다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라 해서 따로 장부가액 뭐 실제 취득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거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진짜 많이 틀려요. 자, 정리하고 쉴게요. 자, 재산세 과표는 보유세니까 뭘로 간다? 공시가격으로 가는데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이 원칙이에요. 근데 누가 나오면 부동산의 경우 토건주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공정시장가입비율이 나온다.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입비율은 토건주가 아니면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똑같이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때 공정시장가입비율은 주택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이 좀 더 냅니다. 그래서 50에서 90인데 현재 몇 프로? 70%고 주택은 60%를 적용한다. 이게 답니다. 그죠? 이 내용 없어요. 이게 다예요. 진짜로.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더 이렇게 더 나가겠죠. 더. 예를 들면 그건 지금 안 하겠죠. 나중에 뭐 토지인데 이걸 뭐라고 고쳐? 여기다가 뭐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토지의 공시 가격이 뭐라고 해서 개별 공시지가다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 나중에 잘 정리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70, 70에는 60,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찾다가 수율 시작하겠습니다.